매장 내 영업이 허용된 오늘 LA 한인타운 소매업소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갑작스런 시정부의 완화 조치에 대부분 소매업소들은 영업 재개를 위한 청소와 정리에 바빴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봉쇄령 완화 조치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나오는 추가 완화 조치는 책임 미루기와 공공보건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코로나 항체 검사에서 절반 정도의 비율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려했습니다. 잘못된 항체 검사는 코로나 확산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또다시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충돌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제 회복 기대감이 더 높았습니다.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사건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위가 시가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 사망자, 또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진자 수 각각 1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장 내에 영업이 허용된 소매업종들 오늘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영업 재개가 허용되는 바람에 업소를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데 바쁜 하루였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LA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LA 한인타운 올림픽길에 위치한 대형몰. 매장 내 옷들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갑작스러운 손님 맞이에 서점도 책 정리에 한창입니다. 타운 내 또 다른 몰에 위치한 화장품점도 물건 전시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LA시는 오늘부터 모든 소매업소에 대한 매장 내 쇼핑을 허용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이동 제한령을 추가로 완화한 겁니다. 타운 내 소매업소들은 갑작스러운 시정부의 결정에 당황스럽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오늘부터 그냥 지금 가게 정리하고 손님 맞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따르며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벽하게 지금 오픈은 못했고요. 이제 오늘 나와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물건 준비 중에 있고요. 뭐 나라에서 원하는 사회적 거리라든가 뭐 이런 거 지키면서 이제는 열심히 해야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착잡하지만 그래도 문을 열게 돼서 기쁜 것 같아요.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소매점의 매장 내 영업에 이어서 LA 카운티 정부는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주정부에게 요청할 방침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아직도 금지되어 있는 식당 내 식사와 미용실 등의 영업 재개를 조만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는 다른 카운티와는 달리 아직은 식당이나 미용실 등의 대면 영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도 적지가 않아 보입니다. 상당히 권위 있는 공공보건 전문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봉쇄령 완화 조치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매일 추가로 완화되는 조치가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봉쇄령 해제 속도가 너무 성급하다. 미국 내 첫 자택 대피령을 진두지휘한 보건국장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라 코디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국장은 주지사의 봉쇄령 해제 속도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디 국장은 지난 3월 북가주의 코로나 확산 대응책으로 자택 대피령을 처음 제안한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이후 뉴욕주 등 다른 주도 뒤따라 시행했습니다. 코디 보건국장은 카운티의 발빠른 대응으로 베이 지역 코로나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지사가 잇따라 발표한 봉쇄령 완화 조치는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쇄령을 단계별로 완화할 때 가져야 하는 최소 14일의 잠복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모임 제한 인원 수를 100명 이하로 정한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는 25명, 뉴욕주는 10명 이하로 모임 인원수를 규제하는 와중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캘리포니아주가 100명 이하로 기준을 잡는 건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를 높이는 조치라는 겁니다. 코디 보건국장은 섣부른 봉쇄령 완화는 공공보건에 큰 위협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그리고 저소득층을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추가 확진자는 3,894명이 발생해 감염자는 모두 10만 1,031명이 됐습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 사망자도 10만 명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는 주 전체의 절반 수준인 4만 8,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항체 검사의 약 절반 정도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체 검사 결과를 이용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잘못된 항체 검사는 코로나 확산을 더욱 부추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항체 검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2차례 이상 실시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CDC는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또다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에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21% 상승한 25,5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문제가 미중 경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봉쇄 완화 조치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항공사와 크루즈선사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소장이 코로나 2차 감염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1.48%와 0.7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저점을 지났거나 저점 부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꽤 상당한 반등이 있을 거라며 회복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또 최근 들어 미 의료진들의 코로나 감염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은 모두 6만 2,3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도 3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보호 장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는 항의 시위가 마치 시가전을 방불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까지 발사했습니다. 보도 이원정 기자입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조지 플로이드 씨가 숨진 장소에 성난 시민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에 시민들은 항의했고 결국 최루탄까지 증당하면서 시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위는 격화됐습니다. 시위대는 숨을 못 쉬겠다는 플로이드 씨의 마지막 절규를 외쳤습니다. Everybody in the world needs to be watching this. The world, please watch this. 새로운 현장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이미 차량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갑이 채워졌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가혹 행위에 가담한 경찰을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treated them worse than they treat animals. They took a life, now they deserve life. 바이든 후보까지 가세해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비판했습니다. I can't breathe is a tragic reminder that this was not an isolated incident, but a part of an ingrained systemic cycle of injustice that still exists in this country.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는 텍사스 휴스턴을 비롯해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트위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편 투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People steal them out of mailboxes. People print them and then they sign them and they give them in. And the people don't even know where they're double counted. 이렇게 부정선거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정치적 득실 계산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우편 투표로 득볼 쪽은 아무래도 야당 후보라는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트위터 측이 여기에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트럼프 주장에 반박한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뜨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니 반대되는 주장도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트위터 측은 코로나 사태 이후 트윗의 진실성을 따지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는데 우편 투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트위터를 처음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공격을 담은 트윗으로 자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입자 느는 재미에 이를 사실상 방치했던 트위터의 대응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중 충돌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홍콩이 자치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홍콩에 적용해왔던 특별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홍콩 자치권에 대한 평가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 1997년 7월 주권 반환 이전에 미국 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방식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현재의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마련된 홍콩 인권법에 따른 건데 미국이 부여하는 특별 지위를 누릴 만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매년 국무부가 평가하는 겁니다. 미 언론들은 국무부의 이번 발표는 더 이상 홍콩을 별개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전인대 직전에 이런 평가가 나온 만큼 홍콩의 특별 지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홍콩 관련 대응책을 내놓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doing it now. We're doing something now. I think you'll find it very interesting, but I won't be talking about it today. I'll be talking about it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그러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타격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선택에 놓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이에 대해 중국은 오늘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홍콩에서는 시위대 3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계속해서 송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표결합니다. 역대로 전인대 전체 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가 없는 만큼 홍콩 보안법 초안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을 마련해 최종 입법과 홍콩 기본법에 넣는 과정을 거쳐 시행될 방침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 국가 분열이나 테러 활동, 외부 세력의 개입 등을 금지, 처벌하고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인대는 심의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활동까지 처벌하도록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폭력이나 반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안법 추진을 반대하는 미국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对于外部势力干预香港事务的错误行径，我们将采取
必要措施予以反制。 보안법 초안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이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도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어제도 홍콩 시대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에 대한 모독을 금지하는 국가법에 반대하며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 3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 사령부는 북한의 총격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양측의 위반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 국방부도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갈등 배경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파주 DMZ 평화의 길 행사 때 일입니다. 김현철 통일장관이 비무장지대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 방문까지 함께 추진했는데 유엔사는 장관만 승인하고 취재진 출입은 막았습니다. 결국 김 장관은 대성동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비무장지대 출입하려면 정전협정 집행규정에 따라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2018년 8월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공동조사도 유엔사 불허로 수개월씩 지연됐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GP를 방문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법적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다. 이달 초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NS를 통해 유엔사 규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한국군조차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유엔사가 규정을 내밀며 한국의 남북대화 노력에 찬물 끼얹었다고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놓고 쌓여온 이런 불만이 이번 공개 유감 신경전의 배경이라고 분석합니다. 지금 남북 교류 또는 이제 화해협력이 시대에 됐는데도 옛날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좀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판문점 견학을 신청한 내국인들의 출입 준비 기간 단축 등을 위해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처음입니다. 민간인이 탑승하는 유인 우주선 발사 오늘 30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나쁜 날씨가 원인이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이 사무소 46곳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차량국은 내일부터 총 71개 지역 사무소 문을 열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주 남가주 일부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남가주 지역에 형성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어서는 등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저녁까지 엔텔로밸리 등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며 건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헤어 클리닉이 한인들의 메디칼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헤어 클리닉은 실직으로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한인들이 계속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과 전화 진료 등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들은 문자 메시지로 이름과 전화번호, 용건을 남기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 사무소 폐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주 차량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5월 26일까지 사무소를 폐쇄하려 했지만 오는 6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패션 박람회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 매직쇼가 9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행사 주최사인 더 매직 라스베가스 마켓플레이스는 원래 8월 17일부터 19일로 예정됐던 매직쇼 행사를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통합당의 갈등이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힘의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리.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양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은 예민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갖습니다.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등이 의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에선 전직 대통령 사면 같은 민감한 정치 주제들을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틀 앞두고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77석 슈퍼여당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모든 상임위를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그 뜻이라고. 법사위원장 등 핵심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협상 카드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헌정 파괴, 일당 독재로 아마 역사가들이 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찬회동에서도 이런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지, 오늘 회동을 계기로 큰 타협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벌이는 여야의 갈등은 예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77석 슈퍼여당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모든 상임위를 다수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그 뜻이라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로 뽑는 만큼 전체 의석의 59%를 가진 자신들이 18개 위원장을 다 가져가도 국회 운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12대 국회는 지난 85년 개원했는데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얘기입니다.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헌정 파괴, 일당 독재로 아마 역사가들이 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석이 80석대로 쪼그라들었던 18대 국회 때는 어땠을까?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9년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도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 독재를 꿈꾸는 것입니까? 다수당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것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이었던 12대 국회까지였습니다. 여야 처지가 극명하게 뒤바뀐 겁니다. 민주당의 독식 천명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같은 주요 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란 분석도 나옵니다. 승자 독식은 독재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승자 독식이 원칙이라고 말을 바꾸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온 걸까요? 예상치 못한 손님에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한 가정집입니다. 사람들이 마당에 세워둔 자동차 밑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까꿍, 세상에나 얼핏 봐도 상당한 크기의 도마뱀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네요. 다치지 않게 꺼내려고 애를 쓰는데 어찌나 버티는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차를 들어올려가며 한참을 분투하고 나서야 간신히 도마뱀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보이는데 야생동물 포획반에 넘겨 자유를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이번엔 인도입니다. 한 여성이 골목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줄지어 박수를 보내고 손 모아 인사를 건넵니다. 꽃가루도 뿌려주네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본 뒤 격리 생활까지 마친 간호사가 3주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들 열렬한 환영 인사로 반가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카 퍼레이드와 플래카드 응원을 준비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간호사들을 환영했습니다. 그간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한 보람이 느껴졌을 것 같네요. 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1위, 2위 팀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도르트문트에게 소중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의 백승호 선수는 2부 리그에서 시즌 첫 번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김영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당 8만여 명의 세계 최다 관중을 자랑하는 도르트문트 홈구장에 뜨거운 함성이 사라진 가운데 원정팀 뮌헨은 도르트문트 골잡이 홀란드에게 두 번의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모두 수비수 보아탱이 골문 바로 앞에서 걷어내 승리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선 홀란드의 슈팅이 보아탱의 팔에 맞았는데도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힘겹게 7연승을 이어간 뮌헨은 2위 도르트문트와 격차를 승점 7점으로 벌리며 우승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독일 2부 리그 다름슈타트의 백승호는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상대 수비수 사이로 날카롭게 패스를 찔러 완벽한 1대1 기회를 소프트볼 경기에서 한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등지고 좌타석에 들어섭니다. 좌우를 착각한 듯 보이지만 투구에 맞춰 180도 회전하며 정확하게 스윙했고 홈런성 타구를 날려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네, 쓰러진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백인 경찰. 또 흑인 남성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거짓말하는 백인 여성.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분노의 함성은 지금 현재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01번 고속도로까지 점거한 시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절망하고 있는 저항감, 혹시 인종차별 분노감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